시아누쿠빌에서 프놈펜으로 운전면허증 발급하러 가던 날의 주절거림은 전편 거주 확인서 발급에 이어 오늘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중심으로 이어가 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를 한 6개월 동안 다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한 지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아무래도 한 5, 6개월 정도는 시아누쿠빌에 좀 더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 깎는 날은 빨리빨리 다가오네. 이발을 좀 하고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시아누쿠빌에서는 거주 확인서는 준비했고 다음으로 영문 공증서를 받아야 하기에 대사관에 있는 프놈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서류 거주 확인서와 주한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 공증서와 여권 그리고 발급 비용 35불 정도를 준비해서 프놈펜의 한인타운이라 볼 수 있는 센속 지역에 있는 연몰 투라 일컬런 연몰 센속 지점으로 가봅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기에 서툰 모습 그대로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네요. 발급 받으실 분들에게 저처럼 헤매지 않고 발급하실 때 조그마한 참고가 되었으면 싶네요. 연몰 원의 면허 사무소에서는 원스톱 일처리가 아니 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증명사진이 없어도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해결해주는 연몰2 사무소와는 달리 라이센스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당일 바로 처리해주는 느낌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허 발급은 연몰2나 노로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저의 입장도 벌써 프놈펜에서 3일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를 신청하고 바로 발급받아 시아누쿠빌로 돌아가려는 입장이다 보니 당일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 주기를 은근 기대하고 연몰2 면허 발급 사무소를 찾아가 보게 되네요. 운전면허 발급 사무소는 연몰 2층 여러 은행 지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가면 모퉁이에 있습니다. 도착하게 되면 입구 가장자리에 있는 번호표 기계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면 외국인 전용 창구에서 대기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해 주나 봅니다. 자신의 번호 차례가 오면 창구에 여권과 거주 확인서, 영문 번역 공증서, 한국 운전면허증 4가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증명사진 한 장을 더 요구하기도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연몰2의 경우에는 사무실 측에서 자체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이 연몰1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여기보다 좀 미흡한 상태이기에 증명사진을 추가로 꼭 가져가야 할 분들은 당일 발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나 봅니다. 여권, 거주 확인서, 번역서를 제출하면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데 조금 기다리면 여권 복사 비용과 시력 검사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시력 검사를 마치고 나면 또 잠시 대기하다가 시력 검사 등이 통과되면 면허 발급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약 35불 이내입니다. 뒤편에 테이블을 놓고 앉아있는 수거먼처럼 돈가방 메고 앉아있는 직원에게 35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그 영수증을 창구로 가져다 주면 잠시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따끈따끈한 캄보디아 운전 면허증이 발급되어 창구에서 1년 유효 기간의 캄보디아 운전 면허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현장에서 면허증을 바로 발급해 줍니다.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였나 봅니다.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인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거주 확인서가 필요 없지만 만약 분실 후 재발급 시에는 또 거주 확인서가 필요하니 운전면허증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더군요. 그리고 프놈펜에 거주하시면서 시간이 좀 있으면서 캄보디아에 장기 거주하실 분인 경우에는 차라리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시어 학원에서 알려주는 필기시험을 통과하시어 10년 유효 기간의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한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캄보디아에서 왜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후진국이라서 하는 짓이 참 그렇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아마도 우리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 운전면허 제네바 협약 국가이고 베트남 등은 운전면허 비엔나 협약 국가 소속인데, 제네바 협약 국가는 모든 국가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반면 비엔나 협약 국가는 비엔나 협약 국가 소속만 인정해 주는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인가 봅니다. 하지만 최근엔 한국과 베트남과는 각국 정상들의 회담에서 비엔나 협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네요. 불과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기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보다 몇 개월 전에 대통령께서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국제 운전면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관계자님들께서 교민들의 불편함을 세세하게 전달을 못했었나 싶은 아쉬운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프놈펜에 나온 김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중고 그래픽 카드 하나 사러 갑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하는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 매장에 가면 많이 팔기는 파는데, 저는 뭐 게임 할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렴한 그래픽 카드를 하나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프놈펜에 온 김에 사러 가봅니다. 저렴한 그래픽 카드 이제 하나 당근 거래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늘에 좀 쉬었다가 이제 오랜만에 국수를 한번 먹어보네. 청국장도 한번 먹어보고, 3, 4년 전에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로 넘어왔을 때 아들하고 여기 식당에 와가지고 떡갈비하고 잔치국수 먹던 생각이 나네요. 프놈펜에 나온 김에 치과에 가서 이도 좀 때우고 가야 되나. 바로 만에 때워지지. 프놈펜이라는 도시는 저에겐 참으로 기억될 도시가 아닌가 싶네요. 코로나 격리 시기를 오롯이 프놈펜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었던, 아니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정말 갈 곳이라고는 나가 호텔 뿐이었던 그런 시절을 프놈펜에서 보내며 국경이 열리길 기다리기만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도 겪게 되었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 또한 아련하지만 머뭇한 미소로 느껴지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나 봅니다. 한 끼 먹고 치과에 이빨 점검하러 가고, 약간 시린 듯한 느낌을 받는 이가 있어 깎아내고 때우는 치료를 받아보려고 치과에 들러보게 되네요.
대략 1년 6개월 전에 며칠간 치료받았던 적이 있던 치과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한국의 간호사들과는 달리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사분은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의사분을 믿고 다시 찾게 되었네요. 일단 때우는데 20불 깔끔하게 치료했습니다. 상큼하네. 프놈펜에 온 보람을 느껴. 이빨 치료하고. 하우스를 안 가지고 시아누쿠빌에서 프놈펜에 나오는 김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갔다가 오는 거 생각했습니다. 한 3개월 목표로 주식 좀 사두었더니 오를 생각을 안 하네요. 바닥인 줄 알고 매집을 한 달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달째 내리기만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 겪나 봅니다. 단기 폭락은 여러 번 겪어보았지만 몇 달째 흘러내리는데 운전면허증 발급받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거주 할인증 받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거주 할인증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기보다는 파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규모를 볼 때는 거기에서 할인서를 신청하고 다음날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할 때 이제 컬러 증명 사진이 2장 있어야 되고 시아누쿠빌 같은 경우에는 여권 컬러 프린트, 캄보디아 비자 컬러 프린트 그게 꼭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마 시아누쿠빌에서도 발급해주는 사무실이 있을 건데 저는 프놈펜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프놈펜을 와서 하다 보니까 이온몰2에 가가지고 했는데 이온몰2 2층에 가면은 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중심부에 운전면허증 발급해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거주 확인증하고 여권을 제시하면 거기서 일단 시력검사, 간단한 시력검사 정도 하고 이 운전면허증용 증명 사진을 그 현장에서 찍어주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총 한 35불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수하고 신체 검사 간단히 받고 하고 나면 1-20분 안에 현장에서 캄보디아 운전 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아침인데 택시를 타고 다시 시아누쿠빌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여기 호텔은 나가하고 가까운데 1박에 30불 정도 하네요. 일단 체크아웃을 하고 택시를 10시에 오라고 했으니까 지난 몇 달간 시아누쿠빌에서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노력을 해볼까 말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나 봅니다. 기회가 있는 곳 시아누쿠빌. 하지만 결론은 그 또한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기에 하던 주식질이나 하면서 또 현실에서는 용돈 정도 벌면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네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욕심내지 말자. 편하게 살자라는 선택을 다시금 해보면서 운전면허 만들러 프놈펜 다녀오던 때의 주줄거림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늘 행운이 따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